KBS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제주 지역 노인 돌봄 실태를 기획 뉴스로 전해드렸는데요.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와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주 지역 요양보호사들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제주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협회 김재현 협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 지역은 2년 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5%를 넘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노인들은 점차 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그 노인들을 돌봐야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인력은 부족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어떻습니까? 현재 제주도 내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률은 97% 정도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재가기관이라고 하는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85% 정도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요양보호사의 수급은 약 한 80% 정도만 지금 수급이 되고 있고 그나마저도 재가시설 쪽으로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재가시설 쪽으로? 예. 네. 요양보호사라고 한다면 일단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수는 적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450명 정도의 그 요양보호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20% 정도만 취업을 하는 실정인데요. 그나마 20% 중에서도 10% 정도는 요양원 근무를 기피하고 방문요양이라든지 재가기관 이런 쪽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그런 요양보호사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낮은 급여와 근무 환경 조건입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는 야간 근무라든지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 직종이 사회적으로 안 좋은 시선 때문인데요. 네. 뭐 예를 들면 할 일이 없어서 노인들을 위한 수발이나 기저귀 가는 거 그런 일을 하느냐라는 선입견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요양보호사 일 자체는 힘들고 또 사회적 인식은 낮은데 또 그에 비해서 또 처우 또한 열악하다라는 지적이 많죠. 그래서 지금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지금 좀 불만족스럽습니까? 예.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그나마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운영비를 100% 지원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수가제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해마다 이 꾸준한 이용료가 상승폭이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에 비해 가지고 낮아지다 보니까 네네. 타 복지 직종에 비해 가지고 그나마 인건비가 낮은 편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지만은 제주 네. 지역은 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처우 개선비라든지 교통비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많이 해결을 하려고 지자체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우 개선비라고 하면 한 17만 원 정도가 되고 교통비가 이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요양보호사 중에서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또 이 교통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또 처우 개선비 또한 받는 경우가 좀 드물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못 받는 것이 아니고요. 네. 처우 개선비 지원 조건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 15일에서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네. 요양원은 교통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재가기관은 처우 개선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지원이 되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차후 요양보호사 처우는 직종과 상관없이 지원 조건을 확대하고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추가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복지 포인트 지원도 지자체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연간 7만 원이라는 금액이 뭐 사실 예산으로 따지게 되면 큰 돈일지 모르지만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체험 동도가 아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처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방문요양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통비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노인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요. 노인 학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정작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겪는 폭언, 폭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호 없이 그냥 참아야 한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폭언과 폭력, 심지어는 성희롱까지 있다. 근데 그걸 겪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참 안타까운데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해야겠습니까? 모든 대상자가 폭언이나 폭력, 성희롱 등과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르신들 중에 일부 치매라든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가해자다 보니 사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뭐 참고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퇴사를 하거나 직업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볼 때면 많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노인 보호도 중요하지만은 종사자 보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네. 대상자와 보호자분들의 인식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예. 자, 그럼 끝으로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요. 노인장교양기관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과 같은 뭐 조리 인력까지 이런 사람들까지요. 타 직종에 비해 가지고 낮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낮은 급여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에 맞는 수가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네네.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가지고 현실에 맞는 수가를 지원해 줌으로써 종사자들이 처우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노력도 필요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